안녕하십니까,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청사진은 최근 이제 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죠. 경남 하동에서 발생 하동 서당 폭력 사건, 저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청소년 사이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마음이 침울해지는데요. 왜 침울해지냐면,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과연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한번 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경남 하동군에 있는 서당 곳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대 담기가 있을 정도로 엽기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등록장 그리고 학교 주민이 신당적 방송으로 모든 걸 전할 수 없는 괴롭힘. 서당 원장한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돌아온 건 오히려 폭언과 폭행이었다고. 김수근 기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동하면 서당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청학동 서당이 있습니다. 김봉군 훈장님이라고 이제 있으신데요. 지금 뭐 트로트 가수 아버님으로 유명하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청학동 댕기동자 이러면서 청학동 서당 훈장에서 좀 되게 엄격한 예절 교육 이런 식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최근 언론 뉴스를 보시면은요, 청학동에서 좀 끔찍한 사건이 좀 있었죠. 청학동 서당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도 일어나고 성폭행도 일어나고요. 또 심지어 책을 먹이고 소변을 먹이고 집단 구타, 폭력부터 이로 말할 수 없는 일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과연 좀 다루기가 그래요. 청소년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오늘 왜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하동 서당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는요, 단기 예절 교육에서 방학 때마다 단기 캠프식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장기형으로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죠. 기숙형 서당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랜 시간 학생들이 머무르잖아요. 일종의 대안학교처럼 집에서 약간 여러분들 인생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간다라는 인식이 있어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요. 실제 그런 학생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 보니까 서당 같은데 이제 맡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즉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서당에 들어온 학생이 한 101명 정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거기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하동에 도움이 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왜 집은 기숙사처럼 이제 서당에서 살고 학교는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폐교 위기에 처한 몇 개의 학교를 이제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동군의 입장이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좀 더 섬세하게 관리하고 세밀하게 관리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동 이제 서당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다들 책임 전가를 해요. 교육청은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허가가 된 것이 아니다. 공공시설, 숙박시설로 등록이 돼 있다 얘기하고, 또 여기는 군청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동 같은 경우는 폐교 위기에 인구가 유입된 거, 학생들이 온 거고요. 교육청도 당연히 폐교를 하니까 둘 다 사실 교육청이나 하동군이나 덕을 봤어요, 걔들한테.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신문기사를 보시면 2018년도 5월에 이제 서당 내 숙소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학생들이 여럿이 몰려있네? 그렇다면 같은 또래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한 방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서열이 생길 것이고요. 그 서열이 위계질서라고 포장을 하겠지만, 위계질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이 어른들이 조금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행동, 잘한 행동을 알려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끼리만 놔둬버린 상황에서 방치해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느냐, 그걸 반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계기로. 특히 이제 약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안학교식으로 그쪽에 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요,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질이 안 좋은 학생이 있으면요, 그 학생이 잘 가도록 가르쳐주고 그 바람직하게 이끌어주는 게 어른이고 선배지. 원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고 치는 거지.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식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동 서당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 즉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 커서 우리 사회의 양질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다룬 겁니다. 이잔의 청사진은요,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걸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양질의 좋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즉 학교, 제도권, 교육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미래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발전합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잘못이 생겼을 때 아이들을 뭐라 하기 전에 어른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야단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잘 했는지 다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